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명한생기숙학원 교무부장 국어 강사 신한종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성공 사례예요. 이제 이렇게 상담실이나 저희 학원 대학진학연구소로 전화를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4등급이다, 내가 지금 5등급이다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많이 물어봅니다. 또 뭐 3등급이다, 2등급이다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성공 사례들이 저희 재수반에서는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친구들이 그럼 5등급에서 합격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닌가요? 5등급인데 사관학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아마 이런 얘기가 정말 솔깃할 거예요. 근데 되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여러분들도 같이 곱씹고 공부를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원에 2016년, 그러니까 17학년도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했던 재수생이 저희 학원 들어오기 전에 봤던 시험이에요. 바로 직전에 수능. 국어 4등급. 이게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수학 B형 5등급. 이과입니다, 이과. 지금 수학 가형이죠. B형 5등급. 영어 4등급. 자, 이 정도 성적대로 이제 저희 학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사관학교 도전하기 무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성적대죠. 근데 이 친구가 물론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가 가졌던 특징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학습적 측면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제 영상을 또 찾아봤던 친구들은 아마 저한테 들었던 기억이 날 텐데, 사관학교 1차 시험과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시기입니다. 시기. 수능은 11월이죠. 그때 완성되면 돼요. 그때 시험 보니까. 근데 사관 1차는 7월 말에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 달에는 어느 정도 기본기나 실력 좀 고난도 문제까지 완성이 돼 있어야 이 시험을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호흡이라는 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아까 보여드렸던 성적표를 보여드렸던 친구는 선행반 때 기본기 조성에 성공합니다. 수학이라면 기본 개념에서 쉬운 3점짜리는 다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 국어도 어느 정도의 독해력을 석 달 동안 꾸준하게 연습해서 감을 만들었다는 거고, 문법이나 문학의 개념, 문항 접근법, 지문 읽는 요령, 이런 것들이 윤곽이 잡혔다는 걸 뜻합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석 달 동안 미친 듯이 어휘력을 쌓았다는 얘기고, 충분한 것들을 읽어주면서 독해 스킬 수업을 잘 따라왔다는 거고, 어법에 대한 기본 개념이 내재가 됐다는 걸 뜻해요. 이게 언제냐? 2월입니다. 당장 모의고사를 봐도 3등급에 근접한 성적이 나올 정도를 만들어줬어요, 이 친구는. 실제로 4, 5등급 때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성적이 좀 못 미치는데 어떻게 들어온 케이스들, 그 아이들 중에 합격을 하는 사례는 일단 이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해요, 학습적 측면에서. 선행반 기간 동안 기본기 조성에 성공해야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행반 기간 때 이거 학원에서 요구하는 거, 막 맨날 영어 단어 시험에, 국어 맨날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3지문씩 때려 읽히고 검사하고, 수학 유형 문제집 무조건 한 권 자습 교재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진도 체크하고 자습 진도. 그것만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벅찰 수 있어요. 석 달 동안 수능 전범위를 한번 돌리니까. 근데 그 와중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간 없죠. 밥 먹는 시간 아껴 쓰고, 아침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아껴 써서 뭔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거의 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러면 더 높은 고지에 올라설 수 있겠죠, 2월 달에. 그 정도로 12월 1월 2월이 일단 여러분에게 수능 파이널 하듯이 해야 돼요. 미친 듯이. 말 분초를 쪼개가면서. 그렇게 해줘야만 4, 5등급이 사관학교를 합격할 발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정규반. 이 6월이에요. 정규반 1학기야, 정확히 얘기하면. 자, 이때는 선행반 때 배웠던 기본기를 굉장히 더 스피디하게 마스터를 다시 한번 하면서 1차 고난도 문제 푸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업을 어떻게든 내 거로 만들어. 정말 남들보다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또 다른 개념을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몰라. 그럼 그래, 미친 듯이 그걸 찾고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와 주는 거죠. 고난도까지 6월 초에 완성을 해주는 거야, 우리 학원 흐름에 맞춰. 여러분도 이 학원 안 다녀도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 시기에 맞춰서. 그게 안 되면 4, 5등급은 사관학교 못 가요. 제 말씀 이해합니까? 이걸 실천하지 않고 닐리리야,
아이고 나도 천천히 하면 되겠지. 아 나는 그냥 일반 재종반 다니는데 그냥 수능 특강 하더라 1학기 때 그것만 하겠다. 그거는 그냥 사관학교 못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네. 요런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 태도적 측면입니다. 아까 성적표를 보여드렸던 친구들 같이 정말 4, 5등급에서 성공 합격을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 중에 태도적 측면도 있어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뭐 궁금하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해요. 저희 학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도 질문을 오면 무조건 받아요, 강사들은. 내가 쉬는 시간이다. 그딴 거 없어요, 여기 출근을 하면. 그게 저희 학원 원장님의 방침인데 이 끊임없는 질문을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5등급인 주제에 말이야. 안 옵니다. 궁금한 게 많을 텐데. 그와 별개로 나 오늘 한 거를 꼭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녀석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성공하는 거죠. 제가 국어 강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갈수록 질문이 좀 적어지는 파트긴 해요. 과목이긴 해요. 1학기 때는 하루에만 제가 한 40명씩 질문 받곤 합니다. 몇 시간 걸리겠죠.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 귀여운 것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그런 마인드로 지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뭐 이 학원 안 다녀도 마찬가지야.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뚝심 있는 자습 태도. 제발 돌아다니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수업을 하다가도. 일단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셔야 되고 그 다음 그 앉아있는 시간 중에 집중하는 시간은 그 반도 안 될 거야 아마. 그 앉아있는 시간에. 그걸 늘려가야 돼. 그걸 얼마나 늘리냐의 싸움이야. 미친 듯이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겠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고통스럽다고 일단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거지. 얼마나 5등급이면 안 앉아 있었겠어 니네가 고등학교 때. 그죠? 근데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이 7, 8개월이란 짧은 시간을 몇 배로 불려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과목별 균형 있는 학습.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4, 5등급 국영수가 다 4,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는 일단 수학부터 잡아요. 뭔가 좀 되는 것도 같고 수학은 딱 외우면 이렇게 좀 바로바로 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수학에 올인을 합니다. 국어, 영어 뒷전이 아니야. 수업만 들어. 이 친구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수학 그래 올라갔다 치자. 그죠? 6월달까지 그래서 뭐 2등급 선까지 올라갔다 칩시다. 그래서 6월달에 국어, 영어에서 7월달에 시험 볼 수 있겠습니까? 루틴하니 중요한 국어랑 영어에서 불가능한 거죠. 시간 배분을 하셔야 돼요. 수학에 제일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자습 시간을 꾸준하게 국어, 영어에 투자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 친구가 아까 보여드렸던 친구를 비롯하여 4, 5등급이 사관학교에 합격했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마지막에 이 흐름 이건 앞에서도 설명한 거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아까 성적표를 보여드렸던 그 4, 5등급짜리 친구는요. 2017학년도 16년에 실시했던 1차 시험에서 243점을 획득 해군사관학교에 우선 선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1차 성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선발이 됐던 이유는 일단 저희 학원 재수반은 2월달부터 훈련을 시켜요. 체력 훈련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부에 지장 가지 않는 선에서. 오래 달리기 같은 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접 볼 때 일단 오래 달리기 성적과 1차 시험 성적은 깔아놓고 면접 본다, 사관학교는. 이런 말을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걸 1차 시험 끝나고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한 달밖에 없는데 시간이. 한 달이 뭐야? 한 달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오래 달리기를 막 6분 30초 나오던 거 5분으로 줄일 수 있겠어? 불가능하다는 거죠. 팔굽혀펴기 40개 하던 사람이 갑자기 70개 할까? 못한다는 거야. 꾸준하게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공부에 지장받지 않는 선에서. 이거를 꾸준하게 해서 이 친구도 우선 선발이 될 수 있었고요. 체력 다 1급이었습니다. 저희 학원 재수반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2월달부터 이렇게 꾸준히 체력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경우에 거의 2차 시험 볼 때는 다 1, 2급이 나와요. 이게. 그죠? 그 정도 대비를 해 놓으면 우선 선발 확률 게임을 높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다녔던 재수생들이나 고3 윈터스쿨에 왔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정말 진지하게 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치려고 노력하고 선생님들한테 지적받은 것들을. 그러면서 막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봤던 모의 면접 분석 질문들을 다 답을 생각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이 면접은 대령님들이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역 중인데
중2로 전역을 한 사람인데 선생님처럼 짧게 뭐 한 2, 3년 군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20년 이상 군생활을 한 분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병사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만났겠죠? 보입니다. 질문 던져보고 두세 번 이야기 나눠보면 그 사람들의 느낌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렇게 준비한 친구한테 그분들은 뭘 느낄까요? 그죠? 우선 선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친구도. 자, 이런 것들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또는 4, 5등급이 공통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내년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학원 다니건 안 다니건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라면 여러분들 내가 말했던 거 잊지 마세요. 2월 말까지는요, 어느 정도 기본기가 완성돼야 돼요. 그 기본기가 뭔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윤곽을 잡아야 돼. 그게 안 되면 절대 6월 말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